예,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구중심병원 연구방법론 세미나 유전체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싱글셀 시퀀싱 그리고 스페셜 시퀀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이런 티셔츠를 이베이 같은 데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우리 휴먼셀 같은 경우 37.2조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셀들이 있는데 메이저 셀 타입으로 하면은 한 300 정도 됩니다. 300개 정도의 셀 타입이 있고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레티나 경우 서브 타입 이렇게 보면은 100여 개 정도. 그러니까 이 셀 타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 맵처럼 휴먼 셀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많은 셀 타입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맵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4개 나라에서 한 3천여 명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에서 이러한 싱글셀 분석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수만 해도 한 5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30만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1억 개 넘게 이렇게 셀들에 대해서 싱글셀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요. 매년 컨소시엄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이 있고 아마 내년에는 싱가포르에서 한 6월 달에 이런 싱글셀 아틀라스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분석은 흔히 이렇게 과일과 비유를 많이 하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전에 수십 년간 우리가 분석했던 거는 이러한 과일을 스무디로 만들어서 셀들을 갈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발현이나 그런 분석들을 수행했다고 한다면은 현재는 싱글셀 분석에서는 과일별로 이렇게 이 과일처럼 이렇게 셀들을 분리해서 셀별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페셜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셀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서 얼마나 발현하는지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이제 알아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벌크식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RNA식 경우 여러 셀들의 평균 발현값을 봅니다. 그래서 그 발현에 대한 분석이 평균 발현을 분석하기 때문에 어느 셀에서 얼마만큼 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싱글셀 분석은 셀별로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서 발현값을 분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레조루션이 좋게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글셀 분석을 통해서 드럭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싱글셀 분석을 할 때 유리하냐 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분석할 세포가 제한적일 때, 즉 하나밖에 없을 때, 이런 때 우리가 싱글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가 어떤 유전병이 있을 때 자녀에 대해서 착산 전에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CMV 변이가 있을 때 변이가 없는 그러한 셀만 골라가서 선별해서 배아를 선별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싱글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 이 티슈 내에 조직의 이질성이 있을 때 흔히
그 종양 같은 경우는 종양세포 주변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 아니면 스트로마 셀들, 여러 가지 다양한 셀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세포 조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면역에 대한 반응을 잘 한다든지 리스폰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때는 싱글셀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세포 내에 이질적인 유전체를 가진 경우 서브 파퓰레이션별로 해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셀 타입을 알고자 할 때, 즉 벌크식으로는 웬만한 그 어번던스가 있는 거는 다 좀 발현이 분석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레어한 타입들, 아주 소수의 셀들이 있을 경우는 이거는 벌크로는 잡히지 않죠. 이러한 셀들의 발현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어 셀 타입이 있을 때 우리가 싱글셀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 분석들이 있겠는데요. 이 싱글셀 트랜스크립톰은 사실은 15년 전부터 이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 탕 메서드 보면은 셀 하나 이걸 소팅해서 발현값을 분석한 최초의 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셀들의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이스리풋이 점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의 10,000개 이상의 셀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그러한 기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서 상용화된 것은 이런 스마트식하고 드랍식입니다. 스마트식, 드랍식은 그 메소드 자체가 상당히 다른데요. 현재는 스마트식은 스마트식 3까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보면은 스마트식은 팩스에서 셀을 소팅해서 이 웰에 놓고서 이 안에서 웰 상에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합성하고 그리고 앰플리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랍식 같은 경우는 드랍렛이라고 하는 물방울 모양의 셀들을 가두고 그 안에서 라이브러리 합성, 그 다음에 앰플리케이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방법을 비교했을 때 스마트식은 이 싱글렛 캡처 비율, 즉 이 하나의 셀이 시퀀싱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싱글렛 비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싱글 셀이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더블렛, 트리플렛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드랍식은 캡처 비율이, 싱글렛 캡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50% 정도는 싱글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싱글셀을 시퀀싱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더블렛은 1.6% 내지 3% 정도 됩니다. 스마트식은 한 번에 시퀀싱하는 셀 수가 한 800여 개 정도 됩니다. 드랍식은 만여 개 정도가 한 번에 시퀀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드랍렛은 싱글렛 캡처 비율은 낮지만 굉장히 많은 셀을 한꺼번에 시퀀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식을 상용하는 게 10X 지노믹스사에서 이런 크로미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방법적인 것을 보면은 일단 바코드 레이블이 되어 있는 이런 비드들, 이렇게 여기 자세히 이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런 비드들을 갖다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서 이 드랍렛에 이렇게 이러한 셀을 가두게 됩니다. 같이 여기 비드하고 이러한, 여기는 이그젠플로 T셀인데요. 이렇게 드랍렛으로 이렇게 셀을 가둬서 그 안에서 바코드가 된 cDNA가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코드가 하나하나 셀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당 하나의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트랜스크립톰은 각각의 UMI를 붙게 합니다. UMI를 붙게 해서 이것을 PCR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퀀싱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서열이 한 수억 개가 이렇게 시퀀싱이 되겠죠. 시퀀싱이 되면 그 각각의 이 리드 앞에 보면은 바코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UMI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셀 바코드를 가지고서 각각의 셀을 분리해내게 됩니다. 각각의 셀들을 분리해내게 되고 드랍식 같은 경우는 10,000개 정도 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0,000개 셀을 이렇게 바코드로 분리해내게 되고 각각의 트랜스크립톰은 UMI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UMI 이 두 번째 서열 보면은 UMI 서열을 통해서 각각의 유전자들을 이렇게 분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셀 바이 진 매트릭스를 가지게 되죠. 셀 바이 진 매트릭스. 셀 수는 만여 개 정도 되고 유전자 수는 한 2만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0 바이 2만 하니까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저장할 때는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발현을 안 하는 0입니다. 그러니까 리드 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드가 있는 것만 사실은 이런 스파스 인코딩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석할 것은 이러한 셀 바이 진 매트릭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싱글셀 분석하는 그러한 그 프로토콜이 사티자 랩에서 개발이 됐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표준화된 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티자는 뉴욕 지놈 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굉장히 젊습니다.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 싱글셀 분석으로 굉장히 많은 훌륭한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분석은 이 프로토콜로 좀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단계 보면은 앞에 두 개는 이런 그 프리 프로세싱 단계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분석, 슈도 템포럴 타임 모델링 이렇게 각각의 분석들이 있고요. 이 한 단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UMI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셀 바이 진의 UMI 데이터고 여기 리드 카운트 데이터가 있는데 리드 카운트하고는 좀 다른 게 리드 카운트 경우는 그 동일한 RNA가 여러 번 이렇게 증폭된 겁니다. 증폭된 거기 때문에 동일 사실 RNA이기 때문에 이 카운트 값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UMI보다. 그런데 UMI는 이러한 동일한 거를 중복 없이 하나로 카운팅하기 때문에 이 실제 그 셀 내에 그 RNA의 발현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UMI 카운트로 우리가 발현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QC 단계에서 보면은 여러 셀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셀들은 제거하고 우리가 필터링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대상은 뭐냐면은 이게 싱글렛이 아닌 더블렛. 그러니까 두 개의 셀을 시퀀싱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발현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UMI 카운트 같은 경우 거의 뭐 만여 개, 만 리드들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발현값을 가진 것들은 더블렛일 가능성이 많아서 요 위에 있는 셀들은 1000회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셀들은
세포 손상이 좀 있는 그러한 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미토콘드리아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진의 퍼센트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손상 또는 죽은 사멸한 그러한 세포로 간주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가 좀 괜찮은 셀들만 가지고서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했으면 이제는 셀별로 이 발현값들이 있을 텐데 그 셀의 시퀀싱한 양이 좀 다르죠. 실험마다. 그러니까 어떤 셀들은 굉장히 많은 리드가 생산되고 어떤 셀들은 좀 그보다 적은 리드들이 생산되고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줘야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단계가 필요하죠. 이렇게 셀들의 발현값을 스케일을 또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러한 글로벌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전자별로 봤을 때는 어떤 유전자들은 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현한 유전자들이 있고 어떤 유전자들은 그냥 셀별로 동일하게 발현한 유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이 셀별로 이렇게 좀 베리어블하게 좀 특징적으로 발현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동 계수가 높은 것들은 트랜스크립션 팩터, 조절 유전자들, 특정 그 단계에서 이렇게 발현하는 그런 유전자들, 아니면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분석해야 될 그러한 유전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처리 단계 좀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러면 이러한 10,000개 정도의 셀, 수십만 개 셀들에 대해서 과연 몇 개의 그 서브 파퓰레이션이 있는가? 클러스터를 정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개수를 우리가 정하는 건데요. 사실 경험적으로 많은 이런 분석을 했던 그 연구자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클러스터 수로 이렇게 셀들을 나누겠죠.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해볼 게 이러한 잭스트로 플롯 아니면 엘보 플롯 이걸로 분석을 해보면 이 셀들이 파퓰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2만 개 셀이니까 거의 2만 차원인데 차원을 축소시킵니다. 차원을 하나씩 축소하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스탠드 데비에이션을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차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가 더 이상 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는 수준까지 해보면은 이 세포군은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9개에서 10개 정도 클러스터로 해서 세팅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9개 이렇게 정도로 클러스터가 군이 나뉘면서 이렇게 군집화가 됩니다. 그래서 2만 차원의 유전자가 2차원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집화를 할 때는 발현 프로파일에 가까운 정도,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서로 가까운 것끼리 셀들을 묶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셀들이 어떻게 가까이 이렇게 묶여 있구나는 아는데 사실 이게 무슨 셀 타입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연구자들이 이것의 발현을 보고서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현을 보고서.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어떤 유전자들이 많이 발현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커들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바이올린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 비슷하게 바이올린 플롯으로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각각의 세포군마다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많이 발현하는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4번 클러스터에 NKG7, 그 NK셀이 많이 여기에 군집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그 딘 플롯이라고 해서 이런 UMap상에 2000원 이 맵상에 어떤 유전자가 얼마만큼 하이라이트 되는가, 발현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딘 플롯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CD8 A 같은 경우는 CD8 T셀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군집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디퍼런셜하게 발현하는 유전자 군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힙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상위 20여 개 정도 이렇게 발현 차이를 보이는 그러한 유전자들을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보고서 우리가 이걸 마커로 사용해서 어떤 세포군이 어떤 셀 타입인지를 우리가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연구자가 직접 해줘야 됩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구자가 직접 클러스터 4번에는 CD8A가 굉장히 많이 발현하기 때문에 이거는 CD8 T셀이라고 디파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클러스터 3에는 MS4A1 B셀 마커이기 때문에 여기는 B셀이라고 디파인하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노테이션 하는 게. 이게 경험적으로 좀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셀 마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전자 마커를 넣으면은 어떤 셀 타입인지 이렇게 답이 정해져 가지고 나옵니다. 좀 이것도 매뉴얼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 그 마커들을 입력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해 주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요즘 이 챗 GPT가 거의 다 이거를 좀 해결해 줍니다. 챗 GPT-4 같은 경우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면 그 유전자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하면은 자동적으로 셀 타입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방법인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연구해가지고 이 두 연구자가 네이처 메서드에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몇 달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해서 테스트해가지고 퍼블리케이션 하는데,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이런 그 LMM 방법을 많이 응용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챗 GPT-4 같은 경우는 휴먼 엑스퍼트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자동적으로 이걸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휴먼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도메인 지식이 있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챗 GPT는 그냥 프롬프팅만 하면은 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셀 어노테이션을 금방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레퍼런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레퍼런스는 이미 알려진 그러한 발현값을 가지고 셀 타입 발현값을 매치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좀 다루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신이 이제 코딩 같은 걸 좀 할 줄 알아야지 되는데, 챗 GPT는 그거를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메소드, 시그널 R 아니면 사이 타입, 이런 셀 마커 아까 그런 거에 비해서 알려진 셀 타입을 굉장히 정확하게 더 일치하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프팅 할 때 얘인데요. 보면은 휴먼 프로스테이트 셀들에 대해서 셀 타입을 디파인 해줘라. 그래서 한 줄 한 줄마다 이거의 셀 타입을 알려달라.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셀 타입을 자동적으로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세분화된 셀 타입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프롬프팅하면 좀 더 세분화되게 덴드릭 셀 중에서도 뭐 말로이드 덴드릭 셀이다. 뭐 이렇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 타입 어노테이션은 이런
챗 GPT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분석할 게 디퍼런셜 익스프레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셀들이 뭐 만 개가 있으면 그러한 셀 스테이트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이걸 셀들을 오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더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셀들은 어떤 특정 그 프로제니터가 되겠고 여기 브랜치로 이렇게 브랜치 A로 분기되는 거, 브랜치 B로 분기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들을 순서를 오더링을 시간 순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은 리얼 시간이 아니고 가상의 슈도 템포럴 타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어떤 유전자들이 여기에 발현을 하고 이 분기될 때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러한 셀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셀 디퍼런시에이션 아니면은 뭐 트리트먼트 상에 그리고 우리가 셀 리니지를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오른쪽 그림 예인데요. 보면은 이 헤마토포이틱 셀이 이런 다양한 머처 셀로 이제 분화가 될 텐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 있죠. 커먼 마일로이드 뭐 프로제니터 아니면 커먼 림프로이드 프로제니터. 이렇게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러한 셀 오더링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퍼터베이션, 넉아웃, 넉다운 실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슈도타임 템포럴 오더링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먼 스템셀 중에 덴드로사이트 프로제니터에서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혹은 아스트로사이트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는데 그러한 분화 과정에서 이런 아스트로사이트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드럭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이 유전자의 발현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템포럴 오더 방법으로서 트라젝토리 이 방법으로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드럭 트리트먼트 했을 때 뭐 0시간부터 48시간 이렇게 쭉 관측을 했을 때 이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셀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한 시간 순서와 맞게 정확하게 이러한 관여되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발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도타임 분석이 굉장히 이러한 셀 다이나믹스를 관측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분석은 뭐냐면 셀 인터랙션 분석입니다. 셀 커뮤니케이션 분석이라고 해서 사실 셀들끼리 피지컬리 인터랙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셀들의 그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인터랙션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 셀들과 셀들의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그것들을 싱글 셀 분석으로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면은 덴탈 펄프, 치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 뭐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에 바이러스 침투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내에 다양한 셀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싱글셀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아니면 에피세리얼 셀, 뭐 다양한 셀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이러한 셀 인터랙션 분석을 해본 결과 보면은 파이브로블라스트하고 엔도세리얼 셀들 아니면
온도, 온토블라스트, 그리고 수환셀, 이런 셀들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셀 인터랙션을 관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보면은 파이로볼 블러스트의 PTN이라는 유전자 아니면은 MDK라는 유전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파이로볼 블러스트의 이러한 유전자가 보면 수환셀하고 인터랙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온토블라스트하고도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이런 분석 툴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셀폰 DB라는 그러한 툴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셀과 셀 사이에 리셉터 라이간드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이 리셉터 라이간드 사이에 이러한 그 발현값이 평균적으로 다른 것보다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셀과 이러한 셀이 인터랙션 한다라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여기에 파이브로블라스트의 TPN 그러한 유전자하고 이러한 리셉 라이간드하고 이러한 그 수환셀의 여기 어떤 유전자하고 발현값이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결과를 보고서 이게 셀의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싱글셀은 여러 가지 슈도 타임 분석 그리고 셀의 인터랙션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스페셜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연구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러한 스페셜식 분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쿼리로 스페셜 트랜스크톰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보면 스페셜 트랜스크톰을 뭐 간략하게 브레스트 캔서 예를 보면은 이렇게 H&E 이미지를 보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셀들이 셀들이 분포한다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인베이시브 셀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여기는 프리 인베이시브 셀, 카시노마, 덕탈셀 인시추 그러한 그 튜머 셀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여기는 뭐 림포사이트, 이뮨 셀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병리학적으로는 좀 알 수가 있는데, 모레큘러 레벨에서 이게 다양한 같은 그 튜머 셀이라고 해도 다양한 그러한 셀 타입들이 셀 타입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스페셜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인베이시브 카시노마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셀 타입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유전자가 많이 발현하느냐, 그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콕스6C 같은 경우는 여기 인베이시브 카시노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발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H&E 병리학 이미지보다 굉장히 그 모레큘러 프로파일을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크식과 싱글셀, 스페셜 트랜스크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정리해 보면은, 싱글셀 RNA식 같은 경우는 셀마다 익스프레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셀과 셀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컴포지션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는데, 스페셜식은 이와 더불어서 공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어서 베리어블한 진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티슈의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티슈의
어떤 구조, 형태를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아까 그 발현값으로만 우리가 이 셀과 이 셀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인터랙션 한다라고 알 수가 있었지만 이 스페셜식 같은 경우는 공간상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셀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인터랙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보면은 앞서 싱글셀 같은 경우는 싱글셀 시퀀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 군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거를 이러한 실제 공간상에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핑을 할 수가 있고 보면은 이 공간상에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셀들은 아무래도 셀 커뮤니케이션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라이간드 리셉터 페어링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스페이셜 프로스미티, 그러니까 접근성, 가까이 있는 위치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서 셀과 셀 간의 이 인터랙션 정보를 정확하게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상의 각각의 셀들의 반응값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싱글셀에 비해서 스페셜식은 어떤 분석 기술이 더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상의 다양한 그 병약적 이미지들, 아까 HN이나 그러한 이미지들을 엎어 씌웁니다. 엎어 씌워가지고 정확하게 위치시켜서 그것과 함께 같이 비교 분석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셀 인터랙션 분석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차원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합니다. 3차원 재구성이 가능한데요. 보면은 이렇게 여러 조직의 여러 단면을 시퀀싱을 해서 이것들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서 X, Y, Z 좌표 이렇게 그 위치에 어떤 유전자가 많이 발현하느냐 이렇게 3차원 리컨스트럭션 그러한 분석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간상에 어떤 유전자들이 다른 공간에 비해 많이 발현하느냐 이렇게 스페셜리 디퍼런셜 발현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셜 트랜스크톰은 보면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용화가 된 것은 보면은 상용화가 잘 된 것은 10X 비줌하고 나노스트링 지오맥스 이것들을 많이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시퀀싱 베이스입니다. 시퀀싱 베이스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은 또 PC 베이스입니다. PC 베이스는 10X 제니움 그리고 나노스트링 코스맥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싱 베이스와 PC 베이스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시퀀싱 베이스는 보면은 한 스팟당 여러 개의 셀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레졸루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10X 비중 같은 경우는 한 스팟당 한 10개 정도의 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싱글셀 레벨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전체 트랜스크톰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전체 유전자를 다 관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레졸루션이 낮다 보니까 로우 어번던스를 가진 RNA는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PC 베이스 같은 경우는 싱글셀 레벨로 분석이 가능하다. 400 나노미터의 그러한 레졸루션을 볼 수가 있고 하나의 그 RNA 모레큘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타겟하는 그러한 유전자만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다. 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그러한 타겟들만 우리가 시퀀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퀀싱 베이스, PC 베이스의 어떤 개발 연도 순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뭐 PC가 가장 좀
많이 빨리 개발이 됐고, 지금 이 파란색은 시퀀싱 베이스고요. 보면은 홀 트랜스크립톰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빨간색은 PC 베이스입니다. PC 베이스라서 한꺼번에 뭐 500개, 아니면 1000개 정도 제한된 그러한 유전자들 위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자체는 이러한 PC 베이스가 훨씬 나노 스케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PC가 시퀀싱 가능해요? 예. 여기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싱글 RNA 모레큘, 예. 퀀티파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RNA 모레큘은 포인팅 하는데 그거를 HGC처럼 시퀀스를 읽을 수가 있어요? PC가?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타겟 시퀀스들을 예,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여기 돼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코스맥스, 제니움, 그리고 이게 다 기술마다, 플랫폼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제한적인데, 이 코스맥스, 제니움, 지오맥스, 비지움, 이 순서대로 좀 간략하게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예, 1000개 RNA 그리고 64개의 프로틴을 동시에 이걸 퀀티파이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퀀티파이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근데 이 나노스트링 같은 경우는 엔카운트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예, 퀀티파이하는 데서는 뭐 RNA 카운트를 하겠죠. 예. 그리고 제니움 같은 경우는 100개에서 1000개까지의 RNA 그리고 프로틴을 동시에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이러한 코스맥스, 제니움 이용해서 논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찌감치 나왔던 기술이 이제 지오맥스 기술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그 레졸루션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졸루션이 가장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분석 방법이 이런데 그 모폴로지 마커를 통해서 여기가 투머 지역이다 아니면 이뮨 지역이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이 형광 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찍어서 이렇게 제시하면 연구자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부분만 마스킹을 안 하고 다른 부분 마스킹해서 마스킹이 안 된 부분만 올리고 뉴클타이드를 이렇게 수집해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 스트링으로 카운트하거나 아니면 NGS 기법으로 이 발현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폴로지 마커 지금 이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부위가 이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부분입니다. 줄여서 ROI라고 합니다. ROI. ROI인데요. 이 ROI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네모 아니면 육각형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지오메트리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분할을 한다거나 셀 타입별로 구분한다거나 이렇게 등고선으로 한다거나 이 그리드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는 이렇게 지오메트릭하게 이렇게 연구자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시퀀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그 모레큘들이 시퀀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 아니면 프로틴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모폴로지 마커 같은 경우는 주로 패널이 나온 게 이뮨 패널 아니면은 뉴로사이언스 패널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뮨 같은 경우는 이 형광 발현을 띠는 마커가 펜CK 이거는 투머 지역입니다. 펜CK 그리고 CD3, CD8 같은 경우 T셀, CD45 이것도 이뮨셀, 덴드릭셀, 마크로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 형광이 발현하면 이게 무슨 셀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마커, 모폴로지 마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이런 거에 대해서 패널이 약간 모폴로지 마커가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광을 띠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셀 타입이다 우리가 유출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인데요. 굉장히 레졸루션이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두 개의 모폴로지 마커를 사용한 건데 펜CK는 그린 지역입니다. 그린색은 펜CK, 그러니까 투머 지역이죠. 그리고 펜CK-라는 거는 CD45, 그러니까 이뮨셀들은 빨간색입니다. 레드색을 띈 거는 이뮨셀들. 근데 이렇게 투머냐, 투머가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 보면은 ROI 지역이 191개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ROI입니다. 나머지는 이 시퀀싱을 안 한 거고, 지금 이거는 격자 모양으로 했는데, 격자 안에 있는 것들을 시퀀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뮨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무슨 이뮨셀이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퍼런스 한 건데요. 보면은 CD45 이뮨셀 지역에서 기존에 알려진 이뮨셀 타입의 발현값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매치하느냐, 이 발현이 얼마나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T셀이냐 아니면은 뉴트로필이냐, 모노사이트냐, 뭐 이런 식으로 마크로페이지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마크로페이지가 많이 있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뭐 T렉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굉장히 그 큰 와이드하게 이렇게 이게 셀 타입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ROI별로 어떤 셀 타입이 많이 있느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추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그러한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유추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키드니 조직이다 그러면 키드니에 대한 그러한 프로파일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이게 무슨 셀이다 라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맥스 가지고 연구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네이처에 나온 건데요. 최근에 뉴크레톰이라고 해서 이러한 박테리아가 충치균입니다. 충치균, 우리말로 하면. 이게 대장으로 갔을 때 이게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막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네이처 논문들,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대장암 여러 환자들을 이러한 지오맥스 분석을 했습니다. 지오맥스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 RNA 스코프를 가지고서 어느 지역이 박테리아 인니치이냐, 박테리아가 없는 지역이냐, 요거를 구분해내게 됩니다. RNA 스코프로. 그리고 IHC를 가지고서 이게 그 각각의 펜CK, 그러니까 투머 지역이냐, 아니면 CD45 이뮨 지역이냐, 스트로마 지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지오맥스로 한 거죠. 지오맥스로 이렇게 큰 영역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측해 본 결과 그 여러 환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환자를 보면은 박테리아 인니치, 박테리아 없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박테리아 있는 부분은 이 투머가 굉장히 많이 투머 셀들이 많이 있는 인치된 부분이고, 박테리아가 없는 부분 봤더니 이거는 이뮨 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뮨 셀들이 이런 박테리아를 굉장히 사멸시키는데 좀 영향력을 보이고,
이 튜머 지역에 이러한 그 뉴클레오톰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게 튜머가 프로게션 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이 뉴클레오톰이 이런 지방산과 결합해서 이런 튜머 프로그레션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박테리아 인리치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어떤 이뮨셀 혹은 스트로마 셀, 튜머 셀들의 그러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느냐, 그것들을 더 스터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레큘러 레벨에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러한 튜머 간의 어떤 그 튜머 인바이런먼트 간의 상호작용, 연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러한 스페셜식을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X 비지움 연구인데요. 이러한 연구는 저희도 그 세브란스 그리고 그 병리과하고 같이 또 난소암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난소암에서 여러 튜머가 있지만은 그러한 튜머들이 다 같은 성격의 튜머냐, 굉장히 헤트로지니아티한 그러한 셀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러한 멜러그란트한 서브 클론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트리트먼트, 약물 반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이 서브 클론 인바이런먼트에서 이 셀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이러한 스페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구 결과가 많은데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그 환자들을 이렇게 스페셜식을 했습니다. 비지움. 사실 이거 한번 그 시퀀싱 하는데 뭐 한 900만 원 막 그렇게 들기 때문에 많이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많이 시퀀싱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데요. 보면은 이러한 조직에서 이러한 어떤 그 위치상으로 어떤 셀 파퓰레이션들이 이렇게 있느냐, 클러스터링해서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상으로서 어떤 지역이 튜머가 많이 있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패솔로지로도 이렇게 튜머가 많은 지역을 이렇게 공간상에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게 뭐냐면 CNV 분석입니다.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이렇게 크로모조멀하게 불안정한 지역인지, 그 이야기는 카피 넘버가 많을수록 튜머 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튜머 셀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피 넘버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지역이 튜머다, 튜머 셀들이 많이 있다. 굉장히 일치하죠. 이런 튜머 그 지역하고. 그래서 여러 그 샘플 중에 대표적으로 이 첫 번째 이 샘플 보면은 이렇게 같은 튜머라도 서로 성격이 다른 그러한 튜머 셀들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렇게 카피 넘버로 보면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의 어떤 패턴이 이 셀군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셀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나타나고 이렇게 서브 클론들이 있다는 거죠. 클론들이 성격이 튜머 셀에 서브 클론들이 있고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진 그러한 환자들이 트리트먼트 했을 때 굉장히 애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클론보다는 이렇게 헤테로지니티한 여러 서브 클론이 있을 때 이러한 튜머의 진행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가진다. 이거는 이제 벌크식으로도 예전에 많이 연구됐지만 싱글셀 레벨의 스페셜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머리에 보면은 각각의 그 셀마다 이러한 익스프레션 발현값을 우리가 측정해서 좀 더 모레큘러 레벨을 좀 더 레졸루션을 낮춰서 레졸루션 높여가지고 굉장히 세분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싱글셀 분석이고, 거기에 이어서 그 스페셜 시 같은 경우는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액티베이션이 되는지 그거를 좀 더 알 수가 있고, 티슈의 어떤 스트럭처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셀룰라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컴플렉스한 이러한 바이오로지컬 시스템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좀 더 연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